안녕하세요. 정보입니다. 오늘은 별건 아니고요. 변수 연산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에 연산자 활용 부분의 실습을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모를 때 인터넷을 이제 통해서 찾잖아요. 그 찾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하는 사이트 이런 정도로 오늘은 수업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실 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했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풀이법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개발자들 통해서 또는 이제는 비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어떤 코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코드가 맞는지 질문을 하는 게 이제는 좀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이버 기사나 아니면은 이제 연애 이런 쪽으로만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빙 이런 곳에서 코드를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한 부분의 재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 결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 풀이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풀이법만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이제 변수 연산에 있는 그 프린터를 한번 봐보시면 연산자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페이지 수로는 여기 9페이지네요. 9페이지에 이제 온도 단위 변환하기라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책을 이제 잠깐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화학 기호가 나오고 화씨, 섭씨 이런 온도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도 개념도 한번 넣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화씨 온도를 입력받아 섭씨 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실행 결과가 화씨 온도 땡땡 100이고 섭씨 온도가 이제 37.7이 몇 개죠? 둘, 여섯, 여덟, 열, 열둘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코드로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화씨 온도 100, 섭씨 온도 37.7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코드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먼저 화씨 온도를 입력받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 변수를 화씨는 대문자 F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문자 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문자 F를 받아서 C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니까 대문자 F로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화씨 온도라는 이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 화씨라는 변수의 변수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100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수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라는 변수의 변수값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int라는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int라는 함수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자 단위에 있는 것들을 정수로 표현을 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 단위에 있는 이제 문자 단위에 있는 부분들을 정수 또는 숫자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int를 해서 그 int 값에 괄호를 넣어주고 이제 화씨 온도라는 입력값을 안내를 해주는 input을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 input을 넣어주고 input에다가 이제 이런 문자가 뜨면은 우리가 100이라는 입력값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씨 온도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화씨 온도는 문자로 컴퓨터에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쌍콤마를 띄우게 되고 화씨 온도 하고 여기 땡땡이 붙여져 있죠. 땡땡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화씨 온도라고 표현이 되고 100을 치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이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섭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섭씨, 자, 섭씨는 화씨에 있는 그 수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2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사치관사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한 줄 한 줄이 오류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로직이 오류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100을 쳤을 때 빨간 줄이 나면서 어느 라인에 신텍스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섭씨와 그것을 받아서 화씨와 그것을 입력값을 받아서 섭씨로 가는 이런 화씨를 입력을 받아서 이 화씨가 마이너스 32로 되고 여기다가 9분의 5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섭씨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로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프린트로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섭씨 온도 땡땡 해서 37.7777777777778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C를 적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C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어디에? 라인 3번에 이렇게 오류가 이제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왜 C가 안 된다고 할까요? 여기 있는 변수값이랑 여기 있는 변수값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있는 C는 대문자이고 여기 있는 C는 소문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코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C로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줘야 되니까 섭씨 온도 땡땡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래서 이 섭씨 온도 땡땡 37.7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섭씨 온도 땡땡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네요. 이 띄어쓰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한번 다 띄워볼게요. 여기 한 칸씩 띄고 한 칸씩 띄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100을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화씨 섭씨 온도라고 해서 100을 치면은 여기는 또 너무 떼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좀 더 띄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이제 코드에 대한 어떤 규칙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점,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7.78 섭씨, 화씨 이렇게 된 겁니다. 창피해서 재부팅한 게 아니고 제 마우스가 이제 애플에 있는 매직 마우스인데 이게 휠이 없다 보니까 상하 좌우가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한 번 훑으면 뒤로 가기가 돼요. 근데 이게 뒤로 가기가 너무 민감해져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좋은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어떤 탐구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코드나 뺏길래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영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미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도 아까 이제 좀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썰미래. 그 검색창에 이제 파이썬 이제 세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어만 쓰는 뭐 만약에 타입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렇게 영어로만 쓰는 그러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영어와 이제 한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영어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한글과 영어를 공용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화씨, 섭씨로 자동 완성이 또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화씨를 섭씨로 변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아니면은 그냥 나 그냥 파이썬 그냥 다 한글로 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블로그에서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뭐 이런 데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좀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나오지만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어로 쓰시면은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코드까지 번역을 합니다. 네, 코드까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유봉여고가 유봉외고라고 불리울 만큼 좀 영어에 좀 강화된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봉외고답게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영어에 대한 좀 지식 이해가 높다면은 영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은 영어로 치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how to check type이라고 했을 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개발자들이 직접 자신의 지식들을 뽐내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런 타입으로 나와요. 이제 STR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라는 물음이 왔을 때 이러한 체계적인 답변을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 사이트의 정도라고 해야 되나? 취업 전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취업 전용 사이트 중에서도 좀 코드 쪽으로 강화된,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용 사이트인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여기다가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답변을 하면은 이 개발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게임으로 치자면 포인트를 얻습니다. 경험치를 얻어요. 그래서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골드, 실버, 브론즈 뭐 이렇게 롤같이 메달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취업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 활동을 많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나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되게 어렵고 막 저도 잘 동감은 안 되는데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영어로서 이제 해외로 이제 코드를 배우러 가는데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코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이트에 백준 온라인 저지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은 여기 아래에서 다양한 대학교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대학교 아니면은 고등학교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은 이제 거기서 푸는 그런 온라인 코딩 문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라고 돼 있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고 온라인으로 채점을 받으 즉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근데 문제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문제를 채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출제자가 문제를 채점을 하겠죠. 거기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초보자에서 좀 중급자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라고 했을 때 전체 문제 출처, 뭐 알고리즘, 뭐 문제 순위, 새로 추가된 영어 문제, 뭐 문제 파트에서 아무도 못 푼 문제, 랜덤, 그 다음에 출처라고 봤을 때 이제 코딩에 대한 어떤 대회들에서 나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클릭해 보셔서 찾아보시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볼까요? 전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단계라는 게 있어요. 문제 번호가 이제 1000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어요. 이 단계별로
총 문제수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입출력을 한번 보시죠. 입출력을 보시면은 헬로 월드 했을 때 정답 비율이 43%, 70%꽤 낮죠? 그냥 헬로 월드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입력에 대한 조건이 문제를 출력하고 입력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칙 연산에 대한 것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출이라고 하면은 로그인을 하라네요. 전 아직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이트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런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저도 한번 가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대결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에다가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를 이제 올릴 거거든요. 오늘 중으로. 오늘이 오전 5시 8분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수행평가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이라고 하기에는 좀 해가 뜨고 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